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의 한 온라인 경매 플랫폼으로 쏠렸다. 시가 15억 원에 불과한 중고 항공모함이 경매에 올라왔고 단 72시간 만에 낙찰되며 글로벌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항공모함은 보통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군사 자산으로 이를 1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거래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낙찰자의 정체였다. 익명으로 참여한 낙찰자는 경매 후에도 신원을 철저히 숨겼지만 추측과 소문은 끝없이 퍼져나갔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3월 9일 한국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연계된 경매 사이트 K옥션이었다. 이 플랫폼은 부동산, 자동차, 동산 등 다양한 물품을 경매로 거래하는 곳으로 27년 전통의 한국 경매와 같은 법원 경매와는 달리 인간 주도의 자유로운 거래를 지향한다. 이날 K옥션에 올라온 물품은 퇴역 항공모함 USS 세종, 가명 1970년 건조, 전장 250m, 배수량 45,000톤, 경매 시작가 10억 원이었다. 설명란에는 미국 해군에서 퇴역 후 민간에 매각된 선박으로 군사 장비는 모두 제거됨, 관광용, 박물관, 해상 리조트로 활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항모는 실제로 1970년대 미국 해군의 중형 항모로 운용되다 2000년대 초 퇴역한 뒤 동남아시아의 한 조선소에 보관돼 있었다. 판매자는 싱가포르 소재의 해운회사 오션프론트 LLC로 재정난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항모를 경매에 내놓았다. 경매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국에서는 15억 원이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인데 항모를 살 수 있다니. 이게 진짜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해외에서도 CNN, BBC 등 주요 매체가 박앤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사우스 코리아에스 1.5달러 빌리언 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화제를 모았다. 경매는 3일간 진행됐고 입찰자는 총 127명에 달했다. 입찰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낙찰가는 15억 2천만 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시작가보다 5억 원 높은 금액이었지만 항모의 원래 가치를 고려하면 헐값에 가까웠다. 낙찰자는 K익명 123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경매 플랫폼은 낙찰자의 신원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낙찰자의 정체를 둘러싼 추측이 난무했다. 초기에는 재벌 3세, 해외 투자자, 심지어 북한의 대리인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았다. 가장 유력한 설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가 김모 씨, 42세였다. 김 씨는 AI 기반 해양기술 스타트업 블루웨이브 테크의 창업자로 최근 해상 드론과 친환경 선박 개발로 주목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김 씨는 해양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항모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과거에도 대담한 투자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추측일 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다른 선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가 낙찰자라는 주장이 있었다. 넷플릭스는 최근 해상 촬영을 위한 대규모 세트장을 찾고 있었고 항모를 영화 오징어 게임 3일 배경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넷플릭스 코리아는 우리는 항모를 살 계획이 없다며 웃어넘겼다. 낙찰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속이지만 이 항모의 역사와 상태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USS 세종, 가명은 1970년대 미 해군의 키티호크급 항모를 모델로 건조된 중형 항모로 베트남전과 걸프전에서 활약했다. 전장 250m, 승무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선박은 당시 최첨단 함재기 60대를 운용했지만 2003년 퇴역하며 군사 장비가 모두 철거됐다. 이후 동남아시아의 조선소에서 민간 매각을 기다리며 방치됐고 유지비만 연간 50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15억 원은 항모의 스크랩 가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투자라고 평가했다. 항모의 활용 가능성은 이 사건의 핵심 화두였다. K옥션의 설명처럼 퇴역 항모는 관광용, 박물관 또는 해상 리조트로 재탄생할 수 있다. 미국의 USS 인트레피드, 뉴욕 항공우주박물관, 영국의 HMS 벨파스트 박물관선처럼 항모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
한국에서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도의 항모를 정박시켜 K-항모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SNS에서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항모 위에서 BTS 콘서트를 열자 해상 카페로 만들면 인스타 감성 터진다 며 열광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항모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황지연 경매 전문가는 낙찰 후 명도와 유지비가 더 큰 문제다. 항모를 이동시키는 데만 100억 원 이상 들고 연간 유지비는 5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낙찰자가 이를 감당할 재력을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한국의 중고거래 및 경매 문화에도 주목하게 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은 부동산부터 동산까지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며 한국의 중고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중고 거래 사기도 빈번하다. 2024년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기로 2억 원을 편취한 20대가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항모 경매의 경우 K옥션은 판매자의 신원과 항모의 소유권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사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15억 원이 너무 싸다, 사기 냄새가 난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국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퇴역 항모의 민간 매각은 합법이지만 군사적 재활용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경매를 주시하며 한국이 항모를 군사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민간 경매와 무관하며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해양 전략에도 질문을 던졌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조선 강국으로 항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현대중공업은 4만 톤급 경항모 설계안을 공개하며 국산 항모의 꿈을 키웠다. 15억 원짜리 중고 항모는 군사적 가치는 없지만 민간 차원의 해양 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항모를 해상 드론 기지나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으로 개조하면 한국의 해양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내다봤다. 낙찰자의 의도도 중요한 변수다. 만약 낙찰자가 김모 씨 같은 혁신 기업가라면 항모를 스타트업의 실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블루웨이브 테크는 이미 해상 드론으로 물류 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항모를 모기지로 삼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낙찰자가 단순한 투기꾼이라면 항모를 재매각해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과거 2003년 강남 부동산 투기 사건처럼 저렴한 낙찰이 투기 자금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계층 갈등과 자본의 흐름도 드러냈다. 15억 원은 서민에게는 꿈같은 금액이지만 재벌이나 투자자에겐 소액에 불과하다. SNS에서는 15억으로 아파트를 살까, 항모를 살까, 돈 많은 사람들 세상이라는 자조적 반응이 나왔다. 동시에 이 사건은 한국인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보여줬다. 네티즌들은 항모를 K컬처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전유진 같은 트로트 가수의 팬클럽 유진가드는 항모에서 전유진 콘서트를 열자며 모금 캠페인을 제안했다. 15억 원짜리 중고 항모 경매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한국의 경제, 문화, 기술,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조명하는 사건이었다. 낙찰자의 정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이 항모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는 모두의 관심사다. 박물관이 될지, 해상 리조트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실험장이 될지. USS 세종의 다음 항해는 한국의 상상력에 달렸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15억 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미래를 열까?